안녕하세요. 애널리스트 이세롬입니다. 오늘 한국 IR 협의회에서 만나볼 회사는 지니어스입니다. 지금 회사 안으로 들어가서 이동범 대표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애널리스트 이세롬입니다. 오늘 만나볼 회사는 국내 1위 보안 소프트웨어 업체인 지니어스입니다. 올해 7월 달에 지니어스가 코스닥 라이징 스타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IR 협의회에서 9월 달에 자료를 발간하고 또 지니어스의 이동범 대표님을 직접 모셔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지니어스의 이동범 대표님께서 지니어스 회사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니어스 대표이사 이동범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 지니어스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회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니어스는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2005년 창업 이래로 지속적으로 사이버 보안 프로덕트를 개발하고 있고요. 지금 국내에서는 NAC로 아주 유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EDR,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NAC 같은 경우는 국내 고객도 굉장히 많고요. 또 해외 리서치 기관에서도 마켓 가이드나 이런데 국내 해외 벤더 그러니까 대부분 거의 미국 벤더들인데 국내나 아시아 중에 저 유일하게 등재되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거래소 주간 코스닥 라이징 스타에 선정돼서 외형 성장면, 이익 창출,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그런 기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보안 기업입니다. 네, 현재 보안 시장의 그 트렌드나 메인 화두는 어떤 것이 좀 있을까요? 현재 보안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코로나나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진행되면서 실제 사이버 보안의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사회이다 보니 공격자의 관점에서도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까지 커다란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점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국가적으로도 모든 국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해킹 그룹이나 국가 배후 해킹 그룹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각국마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제로 트러스트라는 그런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념 자체는 좀 오래전에 나왔지만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로 트러스트로 구현을 하라라고 각 기관들한테 다 명령을 내린 거,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로 트러스트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고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향후 한 5년간 보안 트렌드의 전체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거는 신뢰하지 않는다.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방어막을 굳건하게 쌓고 외부 침자를 잘 막았어가 아니라 이렇게 막았어도 워낙 연결되는 포인트가 많고 들어올 수 있는 구멍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누군가는 들어왔어. 그 상태에서도 보완이 돼야 돼. 그러니까 작은 사고는 일어날 수 있지만 커다란 대형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제로스의 개념으로 구현을 하라라고 한 거고,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취임 바로 전에 미국에서 솔라윈즈 해킹 사태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전 기관이 모든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제 그걸 보고 기존의 방식으로 사전 예방하는 거로는 앞으로의 사이버 영역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다라고 해서 제로 트러스트 개념으로 해서 실제 사용자들이 그러니까 침해가 아무도 믿지 않고, 그래서 무슨 어떤 행위를 할 때 전부 다 기록을 하고 인증을 하고 또 들어왔다는 가정하에 여러 가지 것들을 감시하는 이런 체계를 구축하라라고 하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좀 보안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데 지니어스만의 경쟁력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저희 이제 보안도 섹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데 저희는 NAC와 EDR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의 강점이라고 하면 저희가 2005년부터 사이버 보안을 했지만 굉장히 하나에 집중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보안 회사들이 굉장히 다양한 솔루션과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하는데 저희는 미래의 핵심이 될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네. 투자하고 그 부분만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선제적으로 뭔가 국내 시장에 먼저 시작한 것들도 있고 또 그 부분에 또 집중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 그 연구원 대부분들이 오래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직률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오랫동안 먼저 선제적으로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분야 해당 분야에서는 성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의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유난히 좀 저희가 돋보이는 부분이 국내 이제 공공기관 수주가 굉장히 독보적이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국내 조달청 부분에서 저희가 좀 두 가지 사업 영역의 그 보안 솔루션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조달 통계로 보면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이제 조달은 어차피 공공 실적이니까 그 실적만 보면 NAC도 그렇고 매년 조금 퍼센트씩 달라지지만 항상 70%에서 80% 사이의 솔루션 그 공급 마켓셔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국내 특히 NAC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내 표준 스탠다드 같은 네. 형식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더 강조하고 싶은 게 대부분의 많은 국내 보안 업체들이 공공시장에 굉장히 많은 장악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민간이나 다른 기업 영역에서는 좀 약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실제로 저희 매출 구성도나 이런 걸 보면 공공하고 민간하고 50대 50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금융도 있고 그래서 금융 이렇게 막 하다 보면 특정한 뭐 국내 업체라고 국내 공공시장만 강한 게 아니라 공공, 기업, 은행 뭐 이런 모든 분야에서 저희가 점유율을 다 유지하고 있다는 게 저희의 사실은 네. 그런 것이 제가 자랑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네, 저희 지니언스는 그러면 공공기관에서도 독보적으로 점유율을 구축하고 있고 민간 분야에서도 높은 점유율로 시장을 좀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그렇습니다. 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런데 이제 NAC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실적 매출액의 90% 이상이 다 NAC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직관적으로 NAC는 어떤 솔루션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직관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최대한 설명해 드리려면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이제 레스토랑 같은 데 들어갈 때 백신 인증서 이렇게 체크하고 들어갔잖아요. 왜냐하면 바이러스들이 너무 창궐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있는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걸 사용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네트워크에 적용한 개념, 백신 패스의 개념을 네트워크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 노트북을 요즘 모바일 기기도 많잖아. 모바일 기기 들어왔을 때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 이걸 사용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용자인지 우리 직원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건지 또 그 단말기가 실제 안전한 건지 그리고 내부의 컴플라이언스 룰이나 회사의 규칙이나 조직의 룰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런 사람들만 안전하게 접속이 되고 혹시라도 이상한 행위가 발생되거나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네트워크에서 사용을 갖다 못하게 격리시킴으로써 내부 네트워크가 안전하고 클린한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희 그렇다면 NAC 솔루션의 좀 주요 고객사가 어딘지 그리고 경쟁사가 있다면 어디로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회사를 언급하기 이전에 거의 대부분의 정부기관이나 뭐 기업들, 은행들 거의 대부분 사용을 하고 계시고 이제 한두 고객사만 이제 다른 제품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국내에서는 거의 경쟁 체계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글로벌하게 보면 시스코가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시장에는 경쟁하는데 시스코도 NAC 들어갈 때는 저희한테 협업해서 저희 걸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저희랑 협업해서 할 정도로 대부분의
NAC들은 저희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지니언스 NAC의 누적 고객 수가 네. 2,400 업체가 넘는다고 알고 넘어요.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뚜렷하게 어떤 고객사들이 대표적이다라고 말씀 주시는 것도 네,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저희 NAC 제품군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20%를 상회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보안업계 평균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마진율, 높은 이익 기여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좀 수익성이 좋은 이유가 또 있을까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경쟁력하고 같이 연관돼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이직도 적고 전문 인력들이 계속 그것만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이익률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개발자 출신이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복잡한 경영이론은 잘 모르는데 시장에 대한 어차피 기술 트렌드나 이런 것들은 빨리 파악을 하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경쟁의 이력을 갖출 수 있게 되고, 그게 한 20%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항상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20%에 맞춰서 경영을 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어떻게 갈지를 알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사실은 저희 같은 회사의 거의 대부분 비용이라는 게 인건비거든요. 인력들을 시장의 사이즈와 발전 속도에 맞춰서 인력들을 채용하기 때문에 20% 정도를 항상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NAC라는 시장 자체를 선도를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경영이 되고 높은 이익률이 유지하는 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주신 NAC는 성장도 꾸준히 나오고 저희 회사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메인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신규 성장 동력으로 또 이제 떠오르고 있는 EDR 부분이 있는데요. EDR 솔루션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EDR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보안 솔루션이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많이 일반 사용자들이 제일 많이 아는 게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워낙 변종도 많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백신이 그 기능이나 한계들이 명확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개인 말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 그 바이러스 백신들이 들어오거나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이게 어디까지 들어와서 어디로 넘어가서 어디로 전파됐는지 이런 동선 추적까지 다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공격을 미리 탐지하고 또 이제 공격이 들어오는 거를 이제 우리가 부족했던 구멍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어서 그걸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EDR 솔루션이 이게 이제 EDR 솔루션인데 이 EDR 솔루션은 글로벌하게도 가장 성장이 굉장히 높은 그런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경쟁 관계에도 그 NAC는 사실은 특별한 경쟁자가 없다고 하지만 반대로 EDR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경쟁자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국내에서 안티바이러스 하던 그런 업체들 플러스 글로벌 업체들은 전부 다 EDR이라는 솔루션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느 기업, 네트워크 보안을 하든 엔드포인트를 하든 클라우드 보안을 하든 모든 업체들이 EDR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향후에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으로 보고 있는 거죠. 단일 솔루션으로 그렇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그렇다면 그 지니언스 EDR의 향후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EDR도 국내 제일 먼저 출시해서 많은 준비가 돼 있고 또 뭐 주로 지금 현재는 공공도 조금 하지만 대부분 기업과 은행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세대 보안을 구축하는 데들이 먼저 거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EDR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가장 많은 레퍼런스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성장할 건데 이제 문제는 미국에 비해서 또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EDR 시장이 좀 늦게 시작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는데 아직은 좀 보안에 투자를 많이 하는 기관이나 기업들 위주로 지금 시장이 확산되다 보니 조금 전체적인 규모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작은 게 문제입니다.
저희 NAC와 EDR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대표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매 순간 이 보안 솔루션을 사실 경험하고 있지만 이거를 눈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혹시 솔루션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조금 영상이나 이렇게 화면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예, 좀 준비된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예. 요즘 가장 주목받는 보안 솔루션 EDR. 먼저 EDR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지금 사용하고 계신 백신보다 더 나은 제품이 필요하다면 차세대 백신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차세대 백신은 보다 향상된 위협 탐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차세대 백신 역시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탐지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탐지와 방어에 실패하더라도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EDR 선택은 올바른 결정입니다. EDR을 통해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는 물론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EDR의 핵심 역할이며 EDR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 EDR은 반드시 3가지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첫째, 위협에 대한 탐지 기능입니다. 이미 나타났거나 아직 나타나지 않은 잠재적인 위협도 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탐지된 위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통제와 복구 기능을 통해 재발과 확산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가장 진보된 차세대 접근 통제 솔루션 지니안 NAC를 소개합니다. 지니안 NAC는 가시성과 접근 통제, 자동화로 대표되는 NAC의 핵심 기능에 대하여 차별화된 기술을 제공하여 5G와 클라우드로 대표되는 초연결 환경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가시성은 지니안 NAC의 핵심 기술이며 이는 DPI로 불리는 차세대 기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DPI는 지니언스가 10년 이상 연구 개발하고 3만 종 이상의 기기 식별이 가능한 가장 진보된 차세대 단말 탐지 및 식별 기술이며 이를 통해 단말에 대한 단순한 정보뿐 아니라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DPI 기술은 사무실의 IT 환경뿐만 아니라 가정 그리고 산업 현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단말을 탐지할 수 있으며 탐지 및 식별된 다양한 정보는 다시 접근 통제를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접근 통제는 지니안 NAC의 또 다른 핵심 기술입니다. DPI를 통해 정확히 식별된 단말은 500가지 이상의 다양한 조건에 의해 실시간으로 분류되며 단말 상태와 분류 조건, 그리고 보안 정책에 따라 다단계의 접근 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러한 접근 통제는 유선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물론 무선 네트워크 환경의 특성까지 고려되어 적용되며 그 대상은 내부의 단말부터 클라우드의 객체에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탐지된 모든 단말에 대하여 유연하고 정교한 접근 통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는 보안 관리의 생산성을 높이고 누수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핵심 기술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된 모든 기능은 실시간으로 그리고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더 넓은 가시성을 확보하고 대응 영역을 넓히기 위해 이미 많은 제품과 연동하고 있으며 연동을 위한 다양한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보안의 시작. 지니안 GTNA를 소개합니다. 지니언스는 국내 1등 NAC 제품인 지니안 NAC의 개발사입니다. 지니안 NAC는 설계부터 제로 트러스트 컨셉이 포함된 제품으로 사용자와 자산의 가시성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지니안 GTNA를 통해 다양한 환경에 적용될 수 있도록 확장되었습니다. 클라우드와 재택 등 다양한 환경을 지원하며 필요한 보안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용자와 단말은 물론 어플리케이션 수준의 보다 세밀한 통제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교화, 고도화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보안 솔루션과의 연동은 핵심 경쟁력 중 하나입니다. 지니안 GTNA가 제공하는 통합 계정 관리 및 다양한 연동 기능을 통해 제로 트러스트 환경에서 정책 결정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NAC와 EDR 이제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화면으로 잠시 확인을 하고 왔고요. 저희가 올해 6월 달에 해킹 사고가 좀 있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고, 또 투자자분들이 좀 우려하셨던 부분이 컸던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 6월에 침해 사고 정황이 발견됐고, 네. 그래서 선제적 대응하고 관계 당국하고 같이 긴밀히 협조하고 그래서 피해 방지 정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많은 부분을 전수조사해서 피해가 있는 고객이 있는지 확인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문제점들을 확인해서 고객사들한테 새로운 버전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장에 이제 고객과 투자자분들한테 진행 사항에 대해서 투명하게 그리고 빠르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보안 기업에서 중요한 게 사실 신뢰이거든요. 네. 그래서 신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고, 현재 사업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제 대응을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고객 이탈이나 이런 것들 없이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향후의 신성장 동력으로 준비하고 계신 사업이 혹시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어차피 그 보안 시장에서 가장 큰 키워드가 제로 트러스트이고,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에 사실 NAC의 기본 기능들이 굉장히 중요한 프레임워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NAC를 업그레이드한 GTNA, 제로 트러스트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액세스라고 하는 GTNA 상품을 출시를 했고요. 정부에서도 지금 그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들을 마련하고 또 실증 사업들을 여러 군데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업들에도 저희가 가이드 작업부터 실증 사업 이런 데 참여를 해서 미래 시장들에 대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니언스가 중장기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이런 회사의 비전과 목표를 이제 말씀으로 오늘 인터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추구하는 뭐 중장기적인 목표 비전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소망은 저희가 사실은 글로벌로 나가려고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특히나 그 글로벌 중에서 뭐 동남아시아나 뭐 중동 이런 쪽도 지금 비즈니스가 되고 있지만 저희가 가장 목표로 하는 것은 미국 시장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지사를 내고 꾸준히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사실은 중장기 목표는 국내 1등 보안 업체가 글로벌에서도 통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제 개인적인 목표이자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꾸준히 투자했는데 올해는 이제 미국 사업도 BEP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니언스의 이동범 대표님께서 이제 회사에 대한 소개부터 업황까지 그리고 저희 주요 솔루션들까지 직접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지니언스 미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